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13번 이 대회 중에서 한 6번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류청영 대회장님께서 항상 10월 초가 되면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드리는데 여기 오는 날이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그 기다려지는 이유는 여기 올 때마다 날씨가 좋아요. 제가 참석한 날 중에서 이렇게 항상 화창했습니다. 비 온 날이, 흐린 날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기 모신 분들의 좋은 거룩한 뜻이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이미 대회사를 통해서 우리 류청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저기 프레카드에 잘 붙어 있습니다. 김정은 제거, 북핵 폐기, 사드 배치, 또 종북 척결 모든 것이 구호로 함축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러분들과 뵙게 된 것은 아직도 한국의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진다는 이 조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전투의 현장인데 이 전투는 총을 들고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전선이 있어요. 여기서는 총을 들고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후방에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뭐냐? 이념전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념전쟁. 이념전쟁의 현장이 바로 이 메가드 동상입니다. 2000년대 초에 여기서 종북 좌파 세력이 메가드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이념전쟁이고 그것을 막은 우리 류청영 대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애국 시민들의 행동도 그게 전투입니다. 이게 전투예요. 총으로 하지 않는 말로 하는 전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이게 편안하게 화합대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벌기대회, 투쟁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전쟁에서 지면은 실제 전투에서 진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대한민국 조종실에 간첩 아니면은 역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종실에서 조종관을 잡은 비행사가, 조종사가 간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제주도로 날아간다고 표를 팔아놓고는 아마도 평양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조종사를 어떻게 뽑느냐? 바로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내년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갈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찬성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국가보안법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게 다 후방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6.25 참전용사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더구나 운이 좋아서 살아남으시고 장수하셔가지고 지금 이 근사한 나라를 구경하고 계십니다. 아주 행운이십니다. 그 다음 월남전 참전용사 계시면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있었던 큰 전쟁,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동시에 참전한 분들이 여기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피로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여기 8사단 출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8사단. 8사단에서 전역한 사람 없습니까? 저기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8사단은 우리나라 20여 개 사단 중에서요, 전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사자가 가장 많아요.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18,000명. 두 번째가 7사단입니다. 세 번째가 6사단이에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8사단, 7사단, 6사단이 전사자가 많으냐? 이유를 아십니까? 중공군 때문입니다. 중공군. 중공군의 불법 개입, 1950년 10월, 11월, 그때 주로 중공군은 북군 사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8사단, 7사단, 6사단이 이렇게 피해가 많았던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우리의 경제적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북한 편에 서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뒷문을 열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먹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겠는데 핵폭탄을 맞지 않으려면은, 그런데 다음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중국한테 물어보고 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를 배치하는데 중국한테 물어보고 하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를 이웃집에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몽땅 전부 다 거기에 찬성 투표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만이 바로 우리 동포인 북한 동포를 포각한 독재자의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인권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권만이 이걸 찬성하느냐 기권하느냐를 북한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실제 물어보니까 하지 마라 하지 하라고 하겠습니까? 요건 뭐냐, 쉽게 말하면은 강도 피해 입은 사람이 강도한테 경찰에 신고해도 좋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직을 맡고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되겠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의 한 표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얼마나 근사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근사한 나라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말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이 세계 7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동인데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은 뭐라고 하느냐,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바로 어떤 분입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바로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세운 이승만 대통령, 6.25가 났을 때 미군을 보내준, 특히 메가더 사령관을 보내준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개발로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든 박정희, 이 세 사람,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애국자들이, 애국시민들이 모여서 이 세 분 동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만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 분 동상을 어디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세우느냐. 어디 세우느냐. 이 세우는 운동에 인천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그 이외에 이병철, 정주영 이런 위대한 기업인들, 백선엽 장군과 같은 포국의 영웅들,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 되었는데 요새 사드 배치 반대한다든지 김정은에 굴종한다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자고 한다든지 교과서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에 반대한다든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대한민국 생일로 기려야 된다는 주장에 악다구니를 하는 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여러분, 헬조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헬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옥. 조선, 한국이 지옥이란, 우리는 천국 다음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세력은 지옥이라고 저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저주하는 세력. 이 세력을 교육을 한다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을 바로잡게 하지 않고 이자들을 더욱 선동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조종실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 2017년 12월 20일은 나라가 유지되느냐 망하느냐의 선택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핵 무기를 소형화해 가지고 미사일에 갖다 붙일 정도가 되었고,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대한민국에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드를 배치하면은 일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미사일 방어망을 3중, 4중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일만 되면은 이번에는 지진 대피 훈련을 했는데 앞으로는 핵 대피 훈련도 해야 됩니다. 지하 시설을 핵 방공망으로 방공호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핵을 완전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의 핵 발사 단추를 누르고 있는 자가 젊은 30대 초반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독재자라는 사실이에요. 이자 손에 핵미사일 포탄이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발작을 해가지고 누르면은 이 수도권에 터지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5분.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과 인천 수도권입니다. 시베리아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같은 한 방만 떨어져도 30만 명이 죽어요. 한 방만 쏘겠습니까? 쏘면은 10방을 쏘지 300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한 5배, 6배 되는 사람은 다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김정은 손가락에 달려있다는 이 끔찍한 소름 끼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소름 끼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살려면은 소름 끼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칼을 뽑았으면은 우리도 칼을 뽑아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회의 한 테마가 핵무장을 하자. 이게 가장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의 논리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목소리로 국민들의 여론이 80% 90% 모여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한 6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70% 80% 돼야 됩니다. 이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재배치하고 연합사의 통제함에 도움으로써 우리 정부도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변 해역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항상 24시간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새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해야 돼요. 만약 북한이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은 우리는 단결해서 핵으로 응징하겠다. 이 정도의 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김정은이가 핵을 쏘면은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최초의 시작이 아주 이 가냘픈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드 배치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는 한국이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반대합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반대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 강화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이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자들입니다. 어떻게 도와줬느냐? 현금을 주고 식량을 주고 시간을 주고 우리의 정책을 알려주고 미국이 제재를 하려면은 우리가 대신 나가서 북한 대신 나가서 미국을 뜯어말리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빨갱이, 역적, 간첩, 뭐 여러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자들한테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개발했어요. 이 자들은 핵인종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용어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핵인종. 핵인종. 왜 핵인종이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자들입니다. 돈을 주고 잘 아시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캐시를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계좌로 보낸 자들입니다. 그 돈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적의 핵개발을 돕는 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부부 과학자가 소련의 핵개발을 도와주었다가 잡혀가지고 두 사람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됐습니다. 살인을 저질러지지 않았는데도 핵개발을 도와준 간첩을 용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자가 요새는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매일 기자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핵인종의 인은 뭐냐?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호하는 자입니다. 그건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요새 그런 사안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종은 뭐냐? 종북 세력 편을 드는 자입니다. 종북 세력은 북한을 추종하는 자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해가지고 해산시킨 정당 이름 아십니까? 그 정당 이름 뭐죠? 2014년에 해산시킨 정당 통합진보당. 요게 종북 세력인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자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핵인종입니다. 핵인종. 여러분, 이 핵인종은 간첩보다도 공산당보다도 반역자보다도 더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 핵인종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는 핵인종이 아니고 민주주의자다. 민주투사다. 우리는 개혁하겠다는 사람이다. 우리는 양심 세력이다. 우리는 복지를 소중하게 여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속아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잘 속느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합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하면 아,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속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속아서 유권자의 한 50%를 속으면은 청와대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국에서 벌어질 사태는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을 막을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냐? 바로 메가더 동상을 이념 전선에서 지켜내고 매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싸우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년층, 거의 다 노년층인데 6.25도 겪고 월남전에도 참전한 이제 연세가 70, 80 되는 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그 중에 들어가는데 살 만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피땀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은 막 거의 다 대학교 졸업했을 것이고 해외에 나갔을 것이고 여행도 즐기는 우리 이 노년층이 앞장서야 됩니다. 노년층이 앞장서야 됩니다. 노년층이 앞장서야 됩니다. 젊은 사람 앞장 안 서도 돼요. 젊은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고 경험을 더 해야 되고 아직도 살 길이 많아요. 또 바쁩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 이념 전쟁에서는 총을 들고 싸우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지만은 이 이념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제공격 합시다! 선제공격! 이 자리는 6.25 한국전쟁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 메가더 장군이 등장하고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대통령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다 한국전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 덕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 한국전쟁은 요새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남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동족 상잔의 전쟁 맞습니까? 비밀성 남침의 전쟁이죠. 동족 상잔이라고 하면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다. 맞습니까? 한국전쟁이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전쟁입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는 한국전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즉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이 맞서 싸우고 유엔군이 우리를 돕고 트루만, 이승만이 전쟁 지도를 잘 해가지고 자유진영 전체가 살았다. 그래서 40년 뒤에 공산 체제가 다 무너지는 시작이 한국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전 덕분에 우리가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덕분에 살아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우리 덕분에 살아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트루만 대통령은 전쟁이 나자마자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이 상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은 경제 부흥을 했어요. 독일은 재무장을 했습니다. 나토가 진정한 군사 동맹 체제로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비를 4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소련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하니까 경제가 약한 소련이 1980년대 후반에 91년에 걸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작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압도적 병력의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했는데 우리는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맨주먹으로 기습을 당한 상태에서 맞서 싸운 덕분에 세계의 자유민이 구출되었다, 구제되었다 하는 무한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한국전쟁은 위대한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참전한 분들은 세계적 영웅입니다. 세계적 영웅. 따라서 한국전쟁은 아직 한국에서는 휴전이 되었을 뿐 결말이 안 났습니다. 이 결말은 언제 나느냐? 우리 손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이를 감옥에 보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정보 갖다 바친 남한의 이 간첩들을 색출해가지고 단죄하고 바로 평양에 대한민국 국군의 탱크가 들어가고 평양에 한복판에 김일성 동상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날, 그날이 바로 한국전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착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누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자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 정권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요사이 이념무제를 꺼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죠. 또 색깔론이냐, 색깔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갱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을 색깔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산당하고 싸우는 이 대한민국에서 색깔론이 나쁜 겁니까? 색깔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색깔론쟁을 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조종실에 들어갈 사람이 빨갱이냐 파랭이냐,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간 수박이냐, 아니면 겉은 빨간데 안은 하얀 사과 같은 사람이냐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색깔론 운운하는 사람은 그 색깔이 뭐라는 것을 그 말로 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색깔론을 열심히 제기해야 됩니다. 색깔론을 열심히 제기해야 되는데 그 판별 기준은 간단해요. 북한의 핵 개발을 비호하고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말 반대하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한미동맹 반대,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이런 짓을 하면은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완전히 벌거벗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적 앞에서 핵무기를 든 적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 놓겠다는 자가 바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자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는 쉽게 말하면은 한미동맹 해체를 하자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내년 2017년 12월 20일은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되느냐, 아니면은 김정은 최후의 날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 자리에 오면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로서 저 이야기를 요약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미국은 영원한 친구. 자,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 나쁜 놈. 김정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미국은 영원한 친구. 미국은 영원한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